근데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빌딩을 좋아하는 걸까요? 큰 손들이 되게 많은데요. 뭐 전지현 씨, 권상우 씨, 그리고 이정재, 정우성 씨, 기성용, 부자철, 박찬호, 이승엽. 베스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그래도 제가 마음이 좀 가는 데가 산 방배동에 건물을 174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하셨어요. 부럽다. 부러워. 워스트 1위는 누구라고? 월 이자만 5천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한 달에? 네, 한 달에 이자만 거의 뭐 마이너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네, 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입니다. 뉴스원하고 주부의 세계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다양한 매체 통해서 연예인들을 많이 접하시죠? 여러 가지 이런 투자 방식들, 특히 연예인들의 빌딩에 대한 방식들 궁금한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실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석을 내려줄 수 있는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에이트빌딩의 서승우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트빌딩 부동산 중개법인의 서승우 대표라고 합니다. 빌딩을 중개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우선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떻게 되시죠? 전 최근에 아이유 씨를 많이 좋아합니다. 아이유 씨는 아직까지 상업용 건물을 산 이력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딩 시장에서 유명하신 분들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큰 손들이 되게 많은데요. 뭐 전지현 씨, 권상우 씨, 심장이 막 뛰네요, 벌써. 네. 그리고 이정재, 정우성 씨. 연예인 외에 이제 운동선수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성용, 부자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실 만한 야구에서는 박찬호, 이승엽 또 있습니다. 유명 선수들도 많이 사네요. 네. 근데 연예인들이 유독 왜 이렇게 빌딩을 좋아하는 걸까요? 이제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활동하시는 시기가 있고 네. 휴식기를 항상 가지시잖아요. 특히 뭐 배우분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러신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활발히 활동할 때는 수입이 많이 들어오지만 또 쉴 때는 수입이 영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이 부동산의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연예인분들이 특히 그 휴식기에도 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이 빌딩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휴식기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고자 빌딩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많은 중개 중에서도 서 대표님이 봤을 때 베스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출연하기 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잘 산 투자 고수들이 너무 많아요. 연예인분들이. 근데 그래서 어느 분을 소개시켜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마음이 좀 가는 데가 박명수 씨랑 한수민 씨 부부가 산 방배동에 건물을 이제 사례로 들고 왔습니다. 이제 박명수, 한수민 부부가 이제 투자한 사례가 지금까지 두 건이 있는데요. 두 건이요? 네. 처음에는 이제 2011년도에 성신여대 입구역 근처에 위치한 작은 건물을 사서요. 그 북동향 코너의 작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스타벅스를 입점시켰습니다. 그걸 이제 29억에 사서 2014년도에 46억 6천만 원에 매각을 하셨어요. 그래도 굉장히 시세 차익을 많이 보신 거죠. 네. 그 거래가 성사되자마자 2014년도에 바로 지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방배동에 네, 그 건물을 지은 부지를 바로 매입하셨어요. 강북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강남으로 점프를 하신 거네요? 그 정석적인 사례죠. 네네. 누구나 꿈꾸는 강남으로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오셨는데 이번엔 건물을 사신 게 아니고 과감하게 신축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샀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도 그 방배동의 함지박 사거리 인근에 있는 북동향 코너 땅을 매입을 하셨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도에 88억에 매입을 하시면서 60억 원 정도의 대출을 이용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대출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고 바로 2015년도에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네, 방배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 토지 상승분도 꽤 높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시세 차익도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이미 매각은 하셨는데요. 그래요? 작년에. 네. 근데 이제 지금 새로 보유하신 분도 방금 말씀하신
이제 꾸준한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충분하기 때문에 매입하신 걸로 보이고요. 이제 그 건물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스타벅스를 사전에 입점 여부를 확인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초반에 투자 고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빌딩 투자의 고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스타벅스 입점만을 노리고 했다기보다는 다양한 주변의 입지와 배후 수요 등을 면밀하게 이제 파악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이제 설해마을에도 설해마을. 거주를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아서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방배동 같은 경우는 도보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차량으로도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 이용객들을, 방문객들을 위해서 건물에 굳이 비싼 건축비를 들여서 지하를 파지 않고 그 적정 주차 대수를 유지해서 오히려 지상에다 자주식으로 주차 시설을 설치를 하면서 방문객이나 또 입점하시는 임차인들을 배려한 그런 시설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1층에는 스타벅스, 상층부에는 전부 병의원이 입점을 해 있습니다. 병의원이 입점한 것도 주변에 이제 거주 수요들이 많고 이런 생활 편의 시설, 학원, 병원, 금융사 같은 이런 것들이 입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임차 수요 파악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보통 지하 공사를 하면은 공사비가 상당 부분 증가를 해서 수익성 같은 게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자주식 주차를 활용을 해서 수익성도 좋고 또 아까 말씀하신 차량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한 그런 투자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건물을 이제 작년에 174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하셨어요. 부럽다. 부러워. 네. 네, 그래서 이 다음에 또 어떤 투자를 하셨는지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는데 또 아직 열심히 찾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미 매입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베스트 사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부동산을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워스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연예인들의 워스트 1위는 누구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지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오해는 말아주시고요. 네, 저는 아무래도 아쉬운 게 소지섭 씨. 소지섭 씨? 네, 소지섭 씨 건물이. 하기야 그 소지섭 씨 자동차는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빌딩 얘기는 이목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이 있는 거죠? 소지섭 씨가 과거에 이제 건물을 한 2번 정도 매입하셨다 매각하셨다 하신 경험은 충분히 있으셨어요. 2번이나요? 네. 근데 이제 잘 알려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큰 거의 300억대에 육박하는 건물을 점핑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좀 들여다보면 좀 준비를 많이 못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점이 그렇죠? 일단은 테헤란로의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에 위치한 딱 코너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고 사실은 그 건물 과거에 소유하신 분이 이제 민병철 회장님이세요. 민병철 어학원의 그분입니다. 재밌네요, 얘기가. 네. 그분이 이제 가지고 계셨던데, 근데 이제 소지섭 씨한테 매각을 하실 당시에 무려 15개 층 중에 7개 층이 비어 있었어요. 공실이라는 거죠? 네, 공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민병철 회장님이 내가 6개월간 그 부분을 임대료를 대신 내주겠다. 임차인으로 남아서. 그걸 보고 리스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임차 마케팅 전략이 실패를 했는지 그 6개월이 지나도록 임대를 못 맞췄어요, 하나도. 그래요? 그러면서 이 소지섭 씨가 조금 매입하신 금액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293억에 매입을 했어요. 293억이요? 네. 근데 무려 대출을 210억 원을 이용을 하셨어요. 엄청난 대출 금액이죠. 그렇죠. 대출 그만큼 나오는 것도 신기하네요. 네. 저희도 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라고 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왜냐면 210억 원을 대출을 받는데 2018년도 당시에 대부분 대출 받으시는 분들의 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약 3% 내외였거든요. 네. 그러면 3%로만 산정을 해도 월 이자만 5천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한 달에? 네, 한 달에 이자만요. 5천만 원이요? 네. 웬만한 직장인들 연봉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달에 이자 비용만 그 정도로 지출이 되는데 건물이 절반 가까이가 비어 있다 보니 임대료로 그게 감당이 조금 버거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매각을 하시게 된 시점이 2019년도인데요.
2019년도에 매각을 하실 때까지도 공실이 안 맞춰졌어요. 조금 안타까웠던 것들은 주변이나 혹은 그것들을 이제 중개해준 컨설팅에서 네. 뭐 이 임차 전략을 잘못 수립한 게 아닌가. 네. 어떻게 그 정도까지의 임차 공실이 날 입지는 아니거든요. 네. 이제 테헤란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큰 기업들이 큰 면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찾는 입지다 보니까 바닥 면적이 좀 좁은 건물이라서 여러 층을 한 번에 임차를 주는 게 가장 적합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임차인들이 연층을 쓸 수 있게끔 그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우량업체를 접촉을 하면서 기존의 임차인분들을 만기를 좀 정리를 해서 퇴거를 시키고 뭐 새롭게 임차를 한다거나 뭐 이런 조금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울며 겨자 먹기로 매각을 하신 거죠. 소지섭 씨가 우리 서승우 대표님을 좀 만났으면 그런 리스크를 방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연예인들은 200억씩 대출이 나오는 비결이 있어요. 이 여러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담보를 해서 네. 대출 금액을 많이 뽑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지금 검토하는 매입하는 건물의 네. 감정가라든가 감정가. 이런 것들이 높을수록 네. 충분히 그 건물만으로도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연예인 프리미엄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과도하게 신용까지 얹은 대출을 해줄 수 있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금융권에 조금 문의를 해도 서로 좀 약간 함구를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좋은 고소득 직장인들은 대출이 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한때 왕성한 활동을 해서 뭐 네. 그런 것들이 담보가 되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맞습니다. 네. 워스트 사례를 들어봤는데 얼마에 매각을 했고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지섭 씨가 그 293억 원에 네. 2018년도에 매입을 하셨다가 뭐 거의 1년 4개월 만에 매각을 하셨어요, 다시. 1년 4개월이요? 네. 금방 했네요. 네. 그러면서 그때 매각하신 금액이 317억 원입니다. 317억 네. 원. 뭐 투자하고 이자 나가고 그거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큰 그렇죠. 차이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24억 원 정도인데 시세 차익이 사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 대출 이자만 5천만 원이 넘거든요. 숨만 쉬어도 5천씩 나가는데. 네. 그러니까 1년 한 4개월 동안 나간 돈을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세금 이런 거 생각하면 거의 뭐 마이너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열심히 활동하셔야겠네요. 그 이후에 매입하신 분은 이 임차 마케팅 전략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렇게 공실 상태로 계속 비어있던 건물을 조금 임차인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요. 네. 강남에서도 핫한 그 공유 오피스 사업을 한창 진행 중인 패스트5 업체에서 무려 10개 층에 입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에는 공실 없이 운영 중이고요. 하나도 없나요? 네. 아, 그렇게 이제 대형 업체가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패스트5 같은 업체들은 뭐 중간에 나갈 일도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사신 분은 굉장히 행복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그 소지섭 씨가 매각을 하고 나서 그 패스트5가 굉장히 패스트하게 들어왔나요? 네. 굉장히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네.